이게 내용은 별거 아닌데 문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전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차근히 이해하고 갑시다. 요만큼 일단 주어. 매럴은 여기서 물질로 가자. 과학적 용어 물질로 가지고 물질의 상태에 관한 우리의 직관이죠. 차근히 하자. 우리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일단? 우리. 인간이야. 일단 인간이야. 여기서는 일단 인간 입장에서 시작되고. 직관이란 개념은 어떤 걸 우리가 직관이라고 그러죠? 뭘 직관이라고 그래? 직관. 직접 보는 거. 직관. 얘는 바로 생기는 생각 정도로 하시면 돼요. 관점할 때 관이거든요. 바로 생기는 생각. 그러면 빠르게 드는 생각이라고 생각할게요. 얘는 수능에서 나오면 개념이 두 개야, 여러분. 바로 느꼈어. 그럼 기본적으로 직관이 나오면 쉽죠? 바로 드는 생각이니까. 근데 두 번째, 바로 느낀 거니까 맞는 얘기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 틀린 얘기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 네? 내가 뭔가를 보고 바로 느낀 거야. 그럼 그게 맞는 경우가 더 많을까? 틀린 경우가 더 많을까? 여러분, 틀린 경우로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잖아. 직관의 반대말은 여러분, 고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나으려나? 고찰, 조금 시간을 두고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얘기로, 이게 예로 가면 이제 긍정서술이 가는 거지. 근데 부정적으로 갈 때는 틀린 생각으로 가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왔을 때 이 두 개 중에 어디로 갈지 너무 양극단이니까 바로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니까 이제 직관대로 느껴졌다 하면 전달이 잘 됐다는 얘기로 가면 좋은 거고, 너무 직관대로 가서 틀렸다라는 거 가는 경우는 이제 잘못된 경우고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근데 이 글은 여기에 가까워요. 틀렸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가까워. 뭔 소리인지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바로 드는 생각, 직관은요, 출처가 뭐냐, 우리의 지구 표면에서의 경험으로 보통 온대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딜 떠나본 적이 없어? 지구 표면을 떠나본 인류는 몇 없거든요. 당연히 지구 표면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지. 어법 좀 잡자. 근데 그 지구 표면은 웨얼로 어떤 공간이냐, 압력이 똑같이 낮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온도에서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물질의 상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고체였다가 조금 더 녹으면 액체가 되고요. 더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은 별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플로우 잡자. 왼절.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올릴 때, 뭐 녹인다 라든지 끓인다 라든지 아니면 플라즈마를 만들어낸다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플라즈마는 근데 뭐야? 플라즈마 상태는 뭘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래? 배웠어? 전자핵과 전자가 불리는. 그럼 그거는 뭐에다가 더 열을 가해야 되지? 핵이? 어쨌든 이제 열을 가한 거잖아, 그죠? 네, 열을 가한 거야. 기체에다가 열을 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더해가는 거야. 멜팅은 여러분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고, 끓이는 거는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죠. 플라즈마 만드는 거는 기체에다가 또 열 가해야지 이제 플라즈마가 되고. 아무튼 요런 걸 우리가 생각해낼 때 한 번 더 직관적으로 어떤 걸 생각을 하냐, 얘가 반영하는구나, 어휘 잡자, 상승을 반영하는구나, 온도의 상승을 반영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녹였다,
끓였다, 플라즈마를 만들었다, 전부 다 공통개념이 열을 더 가했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아는 얘기야. 자, 여기서 핵심 잡자. 이 편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편향. 편향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쏠린 생각이고 한쪽으로 쏠린 생각은 일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네, 이런 편향이 왜 우리의 편향이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끌어오자. 왜 편향이냐면 우리는 어디밖에 안 있어봤다?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렇지. 지구 표면밖에 안 있어본 우리 인간의 이런 사고적 편향. 아, 물질의 상태가 바뀌었으면 온도가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편향이 어디서 온다? 처음 얘기하면 또 나오겠죠. 어떤 사실에서 오냐면 우리가 굉장히 일정한 이 압력의 환경에서 살아서 그렇대요. 여기 어떻게 얘기했죠? 똑같은 말 찾을게. 일정한 거랑 똑같은 거? 똑같이. 압력에 관해서 언급한 거. 같은 얘기를 첫 문장에서 다시 끌어와 주면 돼. 그 환경이 어디다? 결론적으로는 지구 표면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볼게. 정리해볼게. 우리가 물질의 상태 변화와 온도의 상승과 연관지어 생각을 한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편향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편향을 갖고 있냐?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만 생활해봐서 그렇다. 안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 지구 표면은 어떤 곳이라고요? 압력이 비교적 일정한 곳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할 거는 지구 표면 말고는 어떤 데고 거기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정도만 챙기면 글이 끝납니다. 가볼게요. 압력에서의 작은 변화조차, 예를 들면 이거 끌어옮기자. 여러분 이 더즈 좀 챙기자. 어법. 이 더즈는 변화들입니다. 변화들인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압력의 작은 변화야. 근데 언제 경험하냐? 수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고산으로 간다든지. 수중으로 가면 압력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고, 고산으로 가면 낮아지죠. 요 정도는 진짜 별거 아닌 변화래. 굉장히 작은 변화가, 이제 동사,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대. 우리의 메타볼리즘 하면 이거 신진대사. 신진대사에. 그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구 표면에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 표면에서 조금 물 속으로 들어갔어. 언더워터로 좀 들어갔어. 여기는 기압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여기는 압력이 좀 높은 데로 들어갔잖아. 굉장히 작은 변화야. 그 다음에 거꾸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압력이 또 조금 낮아졌어. 요 정도, 이 글에서는 요 정도 변화는 small change. 압력이 살짝 바뀌는 거야. 근데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때? 엄청 큰 영향을 준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잠안병이라 그러죠. 잠수부들 자주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높은 데 살면 또 뭐 걸려? 고산병 걸리잖아. 물에 조금 들어가면 잠안병 걸려버리고 산 위에 조금 올라가면 기압 때문에 고산병 걸리고 엄청 큰 영향을 받는데 인간은 작은 변화인데도. 그렇구나. 플로 한번 더 잡자. 근데요, 압력의 변화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요 정도의 압력 변화는요, 빈칸 잡자. 진짜 사소하대. 요 글의 주제가 이겁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압력 변화는 진짜 별거 아니고 사소하대요. 요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어법 한번 잡자. 비교되어졌을 때. 뭐랑 비교되어졌을 때? 압력의 범위인데
전반적인 이 행성의 환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지구 전체의 압력 변화와 비교해 보면요. 지구 전체의 압력 변화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겪는 요 정도 압력 변화는 진짜 사소한 변화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지구 전체 압력 변화는 어떻다? 엄청 더 크다. 요 얘기인 거죠. 왜 그런지 좀 들어볼게요.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 압력이 바뀐단 말이에요. 조정이 된단 말이야. 압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무게 때문에 바뀌어요. 그 위에 오버라인, 위에 있는 물체의 무게 때문에 바뀐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건 말 그대로 누가 우리한테 압력을 주는 거죠? 물이죠. 네. 수중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죠? 기업, 공기죠. 얘네야.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얘네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압력이요. 다음 찾자. 빠르게 상승하게 된대. 깊이에 따라. 깊이라고 하면 어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대. 왜? 지구 안에 들어가면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뭐가 있어, 바로? 핵이 바로 있어? 이만큼 뭐 있어? 돌이잖아, 돌. 그러니까. 안반이잖아요, 안반. 그러면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야, 물 밑에 들어갔다고 물이 눌렀다고 무겁다.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갔다고 공기가 없어졌다고 가벼워졌다. 가지고 요 정도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반인데 그러면 안반이 누르는 그 압력은 어떻겠냐는 거죠. 여기가 훨씬 크고 여긴 진짜 별거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끝난 거야. 이 글은 끝났어. 왜 우리의 압력 변화는 사소하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크냐면 누르는 물체가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상상을 해보시래요. 압력인데 어법접자 만들어지는 압력이야.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바위인데요. 이거 지금 형용사 처리하자. 1마일 정도의 두께인 바위가 누르는 압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바위가 여러분 위에 1.4kg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 압력이 어떻겠냐는 거죠. 마지막 플로우 잡자. 이런 이유로 끊어주시고 우리 지구, 행성의 압력의 범위는요. 반대 단어 잡자. 아까 사소한의 반대 단어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두 개가 이거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니네가 겪는 거 별거 아니고 지구라는 행성 전체의 압력 범위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 가로치고 얼마나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냐면요. 본질적으로 0의 압력도 있대요. 우주에 가면 여러분 여기 우주에 가면 압력이 0이겠지? 공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백만의 기압까지 어디까지 갔을 때?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이 정도로 엄청나게 범위가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글의 주제는 두 가지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 1번, 인간이 경험하는 압력 차이는 매우 사소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구 전체의 압력의 범위는 범위차라고 할까요? 엄청나다. 요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공통분모로 나누는 압력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자기 위에 있는 물체의 무게입니다. 압력, 누르는 힘이니까. 우리를 누르는 거라 해봤자 끽 해봐야 뭐 아니면 뭐? 공기 아니면 물인데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안반이다 보니까 누르는 물체의 무게 자체가 달라서 차이가 그렇게 크다. 이 얘기하고 있는. 얘가 문장삽입이었죠? 그래서 플로우가 좋았구나.
문장 삽입으로 나와서 문장 삽입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어법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어법. 두 번째 줄에 where 걸어가지고 뒷줄 완전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어디 있었죠? PP 한번 봐주시고 animated 비교되어졌을 때 PP 한번 봐주시고 어법 이 정도인가? 이 정도다. 어휘 잡자. 지구 표면에서 압력은 비슷비슷해요.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상태가 바뀌었다 그러면 바로 온도의 상승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편향이야. 왜냐면 우리가 일관적인 압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살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겪는 변화는 되게 작은데 그거에 받는 영향은 엄청 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압력차는 굉장히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누르는 힘인데 깊이에 따라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해요. 바위가 누르니까. 그래서 지구 전체 압력 범위는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응? 오버라인? 라이가 있다거든요. 여기 라이가 있다야. 위에 있는 거죠. 자기 위에 있는 것의 무게가 압력, 누르는 힘. 문장 삽입 나와서 이렇게 플로우 다 박혀 있어서 순서 대비해 주시면 뭐 안전하겠고요. 어휘 뭐 이 정도? 어법은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쉽네. 이 정도 두 개 봐주시면 될 것 같다. 핵심 어휘 두 개, 철자까지 외우자. 특히 얘. 마지막 것도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자가 실험이 있어. 자가 실험은 말 그대로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 자기 자신한테 하는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실험이 있으니까 일반적 실험은 여러분 이렇게 엔드로 나눠 놓으면 그냥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해. 타인한테 하는 실험이겠지. 본인한테 하는 실험. 이렇게 지금 갈라놨습니다. 대상이. 본인한테 하는 실험, 타인한테 하는 실험 이렇게 두 개로 갈라놨습니다. 컨벤셔널은 여기서 타인한테 하는 거야. 얘네가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할 때 차이점인데 그 두 실험 간의 차이점이 닮아 있대요. 유사하대. 뭐랑 유사하냐? 자가 실험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타인한테 하는 실험은 보여주기랑 비슷하대. 이렇게 지금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나한테 하는 실험은 내가 직접 알게 되는 거고 타인한테 하는 실험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다. 자, 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가 실험은 더 좋은데, 자, 같은 말 찾자. 요 배우는 거랑 똑같은 게, 발견을 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발견하는 데는 자가 실험이 자기가 직접 체감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 불리한 건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선 더 불리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더 잘하는 거겠지. 그럼 얘가 더 잘하는 거 똑같은 말 찾을게. 그럼 쇼잉이랑 똑같은 말,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랑 똑같은 게 설득하는 거야. 납득시키는 거야. 남들한테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야. 뭐라고 납득을 시키냐? 제가 실험으로 알아낸 요 해결책 쓸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실험으로 알아낸 요 정답 맞지 않아요? 라는 거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보여주는 데는 타인 실험이 더 낫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프네. 뭐 이렇게 하니까 내 삶이 뭐 망하네. 직접 체감하고 깨닫기에는 자가 실험이 낫고 이렇게 되죠. 근데 듣자마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가 실험은 체감이 잘 되지만 누구만 느끼는 거야 말 그대로. 나만 느끼니까 남들한테 야 내가 해봤는데 이렇던데? 하니까 남들이 그걸 알게 뭐야.
근데 타인한테 하는 거는 거꾸로 뭐 100명한테 했는데 결과가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부정해? 근데 자기는 그걸 체감을 못 하는 거죠.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듣고 보면 바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직접 체감은 하지만 남들한테 설명은 못 해. 아니, 설명을 해도 이게 믿어줄 의무는 없는 거지. 당연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플로우 한번 잡을까? 둘 다 하고 싶대. 둘 다는 자기가 직접 체감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제 거 맞지 않아요? 라면서 납득도 시키고 싶고 둘 다 하고 싶다.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예. 직접 발견도 하고 싶고 남들한테 납득도 시키고 싶고 둘 다 하고 싶대요. 플로우 한번 더 잡자. 그러다 보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갈까? 실험은 2개가 있습니다. 자가 실험, 타인 대상 실험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가 실험은 체감이 돼 깨달음을 얻기에는 참 좋습니다. 근데 타인 실험은요 체감을 못 해요. 근데 뭐가 좋다? 납득시키기가, 설득시키기가, 입증하기가 좋다는 거죠. 이 2개의 지금 장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적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학적의 목적은 뭐다? 둘 다 목적인 거야. 둘 다 하고 싶어. 내가 직접 체감도 하고 싶고 남들한테 내 말 맞다는 거 납득도 하고 싶고 둘 다 하고 싶어. 그럼 둘 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험을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자가 실험도 하고 타인 대상으로도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갈게요. 그래서 특히나 심리학자들은요 고려를 해야 된대요. consider은 ing 만나야 돼. 그래서 둘 다 하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돼. 방금 얘기했던 자가 실험이랑 원즈 잘 봤자 원즈 익스페리먼트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벤셔널 익스페리먼트랑 이렇게 2개 다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돼요. 그렇구나. 둘 다 하는구나. 특히나 심리이니까. 심리학은 내가 그걸 겪어봐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겪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이렇고요 저거 저렇고요 하면 너무 얕으니까. 그랬을 때 자, 둘 다 할 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나와. 둘 다 할 때 최선이 뭔지가 이 글의 주제야. 여태까지는 다 빌드업이야. 실험이 2개가 있다. 실험의 장단점이 있다. 둘 다 하고 싶다. 다 빌드업이고 둘 다 할 때 최선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가볼게요. 자원의 최고의 효율적 사용은 아마 어떻게 하면 되냐? 자가 실험 followed by conventional 이거 좀 잘 이해하죠. followed가 됐으면 앞에 게 먼저야 뒤에 게 먼저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중간에 followed가 있으면 뭐가 먼저죠? B? 확실해? 그려보면 되잖아 여러분. follow를 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 하려면 뒤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팔로우 당하려면 앞에 있어야겠지. 얘가 앞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팔로우 당하는 거면 얘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글이 끝났어요. 최선의 사용은요 자가 실험 먼저 하고요. 자가 실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타인 대상으로 실험을 나중에 하고 순서가 이렇게 가주시면 자원이 제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가볼게요. 왜 그런지. 자, 연구자들이 자가 실험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잘 진행되면 goes well 그렇게 의역하자. 진행 잘 되면 큰 효과를 만들거나요. 아니면 또 찾거나 만들고 혹은 제거할 수 있는데 많은 가설들을 찾거나 만들거나 제거할 수 있대.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해해보자. 자, 자기가 실험을 해봤어.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가설을 추가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 결과랑 반대되는 가설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아, 이건 아니네 하면서 지울 수도 있겠지. 이 말이 방금 위에서 한 말이야. 다시 가볼게. 자, 일단은 실험을 해서 내가 영향을 찾았어. 그 다음에 generate 하거나 eliminate 한다 그런 게 내가 만든 결과 기반으로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거, 가설. 내가 찾은 결과 기반으로 내 거랑 반대되는 가설 없애고 지우기. 요렇게가 가능하다는 거지. 일단 자가 실험을 통해서 요거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설명적인 혹은 이 이론적인 이론을 만드는 요 과정은요. 페이지는 과정.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편리한 솔루션이나 아니면 큰 영향이 발견될 때까지 요게 지속이 된대요. 자가 실험은 요 때까지 이제 지속이 된대요. 아,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왜? 자기가 제일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일종의 자가 실험 통해서 이 실험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가는. 자기한테 직접 해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요. 플로우 잡자. 그러고 나서 이 조사자들이 자기가 이 자가 실험을 한 결과를 사용을 하는데 요 절차적 매개 변수를 찾는 데 사용을 한대요. 예를 들면 아, 이거 얼마나 길게 해야 되는지, 하루 중 몇 시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강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기한테 직접 해보고 요걸 이제 찾는 거야. 아침에 뭐 2시간 동안 뭐 알약 2개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관계대명사 최적화를 시킬 수 있대. 이 솔루션을 최적화를 시킬 수 있고 최대치로 만들 수 있대요. 그 영향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가 실험은 타인 실험 전에 준비 과정 같은 거야. 자기가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인한테 한번 해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짓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여기서 최적화를 시키고요. 이해를 하고 최적화를 시키고 이걸 토대로 남들한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돼요? 생각해보자. 본인은 말 그대로 몇 명이지? 한 명이지. 그러면 이거를 나한테만 해보면 되잖아. 아, 처음엔 알약 2개 먹어보고 그 다음날 알약 3개 먹어보고 나만 데리고 하니까 자원이 적게 들어.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얘네 데리고 했다고 생각해봐. 100명 데리고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최적화 시키는데 자원 소모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야. 처음에 2개만 먹여도 200개 들어가고, 야, 이거 2개 너무 적은데? 야, 내일 3개씩 먹여보자. 그럼 300개 들어가잖아? 그럼 이틀 동안 500개 들어가는 거야. 이 최적화 시키는 거는 내가 스스로를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나 한 명한테 제일 직접적인 이해도를 얻게 되는 거야. 장점은 2개야. 소수 인원에게 1명 직접적 이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 네? 간접적으로 어때요? 어때요? 막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직접적 이해를 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아, 알았다. 4개씩이요. 예를 들면 11시에 하면 딱 요게 최적입니다가 깨달음이 얻어지면 야, 그 100명 데려와 해가지고 얘네한테 싹 하면 그럼 400개만 딱 쓰면 되잖아. 이 짓거리 안 하고 순서 바꿨으면 몇백 개, 몇천 개 날라갔을 거 아니야, 1년이. 시간도 엄청 많이 쓰이고 하루 데려오면 10만 원 줘야 되는데 돈도 많이 쓰이고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자가 실험은 컨벤셔널 익스페리먼트의 일종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법 좀 잡자. 그러고 나서야 플로우도 잡고요. 그러고 나서야 자, 올리 나왔으니까 도치 일어나겠죠. 이렇게 도치 일어난 거 한번 봐줘. 이 조사자들이 이제 컨벤셔널 익스페리먼트를 시작하는 거야. 분사구문 챙기자. 사용하면서 자가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시켜 놓은 이 매개 변수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타인들 대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입증하고 설득력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시 정리할게요. 자가 실험 있고요. 타인 실험 있고요. 장단점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체감 가능, 직접적으로
얘는 입증 가능. 남들한테, 여러 명한테 했으니까. 설득 가능.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둘 다 합니다. 그럼 둘 다 할 때 순서가 자가 먼저 하고, 자가를 토대로 최적화시켜서 타인한테 하면, 자원이 제일 베스트하게 효율적으로 쓰인다.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요거 플로우가 좋거든요. 플로우를 한번 좀 받아주시면 이거 버스 해가지고 앞에 두 개 나와야 된다고 남들은 설득하는 거랑 직접 발견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개로 받는 거야. 이게 첫 문장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겨우 첫 문장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 그리하여 연결사 들어갔지. 잡아주고, 그리고 이 별명적이고, 이거 뭐라고 뭔지 물어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 자가실험이고 대답해야 돼? 이게 자가실험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가 이제 그 CO를 빌딩하는 과정을 자가실험을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실험 끝나면 자가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이제 매개변수 찾는 데 쓰고요. 그러고 나서 타인을 대상으로 실험하면 플로우가 다 있죠. 된 해가지고 순서가 다 들어갑니다. 순서 좋아요. 근데 문장 개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장 삽입은 안 될 것 같아. 순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가 뭔지, 얘는 자가실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휘는 딱히 없죠? 딱히 없어. 순서랑 의미하는 바, 이 정도만 대비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도치 일어난 거. 여기. 도치 일어난 거 좀. 서술형 대비하자. 도치 일어난 거는. 서술형. 분사구문까지 있다. 이 정도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상기만 하고, 폈다가, 두 개만 더 하면 끝나요. 응.